처음부터까지 새로 쓴 게 아니고 제가 해직됐던 89년 이후 쓴 글부터 약 한 30여 년 동안 쓴 걸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 칼럼이라든가 잡지에 썼던 글이라든가 또는 뭐 친구들 시집에 썼던 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쭉 모은 건데 어떤 삶을 일막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처음에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좀 걱정도 했는데 막상 묻고 나니까 나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뭐 더러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글이 89년 해직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소회를 쭉 쓴 글이에요. 그때는 이제 30년 전 시점으로 나는 이제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는데 그때는 사실은 해직이 됐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멋모르고 또는 얼떨결에 또는 뭐 이제 뭐 양심 뭐 이런 약간 비과학적인 뭐 이런 자세나 태도로 그렇게 됐다면 막상 이제 해직이 되고 보니까 비로소 역사가 새로 보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다시 보이고 그래서 뭘 알아서 막 어떤 견결한 태도로 해직이 된 게 아니라 해직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어떤 민족 역사 또는 제자 뭐 교육을 위한 비로소 이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천에 태어나지는 않고 한 100일 정도부터 인천에 살았는데 사실은 그냥 살기만 했지 몸만 살기만 했지 인천에 대한 어떤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잘 못 느꼈어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건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인천에 늘 자고 살고 한 곳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고 뭐 이래야 되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와서 그다음부터 인천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883년 개항 이후로 이제 인천이란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개항이니까 일자리가 좀 있었고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었죠. 호남, 특히 뭐 충청 말할 것도 없고 뭐 또 북에서 온 분들도 있고 또 원래 여기 토백들도 있고 지금 인천은 서울 빼고는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됐죠. 그래서 그럼 인천 사람 누가 인천 사람이지? 또 그럼 인천 문화는 뭐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나 부산, 대구에는 고민이 필요 없는 그런 고민을 인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인천 사람, 인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고 그래서 인천 사람과 문화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천의 어떤 이런 사람, 인천 문화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이유는 어차피 인천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인천에 사는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천을 사랑해 줄 것인가? 내가 인천의 주인 되지 않으면 자꾸 손님처럼 사는 건 다 같이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세대는 그렇게 모여서 우리 전 세대나 우리 세대는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사는 동네일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은 거의 다 여기서 이제 낳고 여기서 고향 명실상부 고향인데 그렇게 손님처럼 살아서는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인천을 사랑한다기보다 인천의 어떤 역사적 어떤 숙명 그런 속에서 좀 이제 그런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고
저보다 이제 한 3, 40년 앞에 인천 세월문화재단이라고 지용택 이사장님 이제 먼저 가신 길이고요. 저는 조금 흉내내면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는 정체성이 국민이고 시민이고, 그다음에 교사였고, 그다음에 시를 쓴 시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민이니까 시민운동을 조금 한 거고, 교사니까 교육운동을 조금 한 거고, 시인이니까 문화운동을 조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좀 요란하게 살았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지만, 사실 뭐 그 제 시민으로서 교사로서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거나 이런 운동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건 맞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뭐 이랬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앞장서서 나서서 뭐 또 그런 스타일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교사라다가 그때 뭐 이제 교육문제 86년, 87년 교육문제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저는 그 앞장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그 전교 운동을 하면서 또 대천에서 그때 제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나이가 좀 많고 선배라 또 지회장을 어떻게 얼떨결에 맡았다가 또 일찍 해지게 되고, 또 시민운동도 충남에서 이제 교육운동을 하다가 인천에 이제 오게 됐는데, 시민운동을 뭐 선배가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또 얼떨결에 이렇게 또 끌려갔다가 또 시민운동을 하게 됐고, 또 문학운동도 뭐 작가회가 인천에 없었는데 이런 걸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죽은 제 친구 박영근 시인이 맨 처음 얘기를 해서 그럼 뭐 한번 해봐야지 뭐 했다가, 또 이제 뭐 그 작가회의 인천 지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돌이켜 보면 그냥 뭐 얼떨결에 떠밀려서 살아온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막 되게 요란한데, 지금 다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해직 부부는 좀 없어 오래된 일이라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뭐 아이들 가르치는, 제자들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제로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돼서 정말 그 글에도 많이 썼지만 속된 표현 좀 미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극복이 돼서 지금 이제 뭐 옛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고,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아들 다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있지만, 농담으로 이제 아들은 소용없다, 딸이 최고다 하면서 제가 아들은 백해무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이 아빠도 옛날엔 우리들한테 백해무익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클 때가 이제 그때 해직됐을 때라 뭐 잡혀가고 뭐 끌려가고 하느라 정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지나고 나서 지금 뭐 옛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시 쓰는 친구들은 다 거의 비슷한데,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읽기, 뭐 또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을 잘했어요. 그 잘했다고 하고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뭐 글짓기 대회 이런 거 나가서 상도 이제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재주가 있나? 어렸을 때 좀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이 얘기는 뭐 잘 안 하는, 제가 노래를 짓고 만들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노래 가사를 써서 만든 노래들 대학교에서 자꾸 발표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노래 가사 비슷한 걸 이제 많이 쓰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쭉 쓰고 뭐 습작을 하고 하다가 제가 그 대천의 모 여고에 근무할 때 제 옆에 선생님이 제 선배 국어 선생님이 이제 시인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 내 노트를 어느 날 이렇게 보더니 뭐 막 당장 뭐 이렇게 뭐 뭘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다들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시와 의식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와 의식이라는 잡지는 그 소위 슈르리얼리즘, 초현실주의를 하는 그런 잡지였어요. 소환진 선생님이라고 개간지였는데 그때 이제 야석 박 선생님을 이제 그 우리 학교 나랑 같이 근무하던 분이 이제 저는 이제 소개를 해서 그분 제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분 이제 계속 뭐 추천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잡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 김기동 선생님이랑 야석 박 선생님 추천을 받았는데 왜 김기동 선생님 거기서 왜 이름이 나오냐면 김기동 선생님 옛날에 그 초현실주의 이런 운동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등단이라고 하면 이제 등단 85년에 등단을 했는데 그 잡지 성격에는 좀 전혀 저랑 좀 맞지 않았는데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길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 이름을 이제 발을 들여놨고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뭐 민족문화 작가회의 쪽에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뭐 등단 그렇게 되고 근데 뭐 요즘 이제 등단이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뭐 그게 의미 있는 일인가 막 이런 고민 한창 했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게 누구를 시인이라고 부르지? 그 시인이라는 게 무슨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 등단이라는 게 말이 꼭 필요한 건가? 이런 고민은 여전히 좀 들고 특히 이제 교사를 하면서 글을 쓰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교육문의 창작회라고 교문창이라는 얼마 전에도 이제 모임을 했는데 그 특히 이제 그런 단체에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뭐가 중요하냐? 더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여전히 시를 쓰는 잘 쓰는 일보다는 삶을 잘 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관계는 스승과 제자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건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그 이후의 인연은 서로 그 관계는 서로 노력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운명적으로 그 만나긴 했지만 인연은 운명이지만 관계에는 계속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친구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 마찬가지고 제가 선생이라고 팔짱 끼고 저게 막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뭐 이래서는 그건 잘못된 태도다. 그 만나긴 그렇게 만났지만 그 외에 관계를 맺어갈 때는 동등한 거다. 평등한 관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친구가 궁금하고 하면 문자를 먼저 보낸다 할지 먼저 전화를 한다 할지 이래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는 그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즘 대천여고 제자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있는데 대천여고 제가 2번이나 갔거든요. 처음 해직되기 전에도 가고 그래서 농담처럼 니들은 제자들은 많이 다녀봐서 3년밖에 안 다녔지만 나는 그 학교를 7년이나 다녔다고 이제 농반 진반을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관계는 쌍방간의 그 노력해서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 선생은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 근데 내가 농담처럼 스승의 날 무슨 꽃을 보내고 내가 농담처럼 내가 돈 미리 꼭 보내달라고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고받는 거죠. 모든 관계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삶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막 제대로 연락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자가 뭐 열을 나에게 주면 최소한 열은 그대로 못 돌려줘도 한 5는 돌려줘야 전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무슨 이게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선생이란 직업이 전 정말 그 뭐 남는 장사 속된 말로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이렇게 맺은 인연으로 이렇게 뭐 평생 써먹는다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선생이란 직업이 뭐 굉장히 그 소망스러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꼭 스승과 제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난 인연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인연 모든 인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인연들을 계속 해가고 싶다면 쌍방간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자기가 먼저 연락하면 된다. 먼저 문자하고 먼저 전화하고 이렇게 만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제자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잘 못했는데 특히 그 89년에 대천고등학교에서 있을 때 해직됐던 해는 저희 고3 다니면서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저 때문에 핍박받고 뭐 징계당하고 고3 그런 잘못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그 선생으로 여겨줘서 늘 고마운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요즘은 그런 관계들이 많이 좀 퇴색됐지만 스승과 제자 이런 선생이란 직업이 소망스러운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자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정체성, 시민, 교사, 시인의 정체성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멀떨결에 끌려가기도 하고 등 떠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사는 인간을 만들고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시인도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디 갈 건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게 시인이잖아요. 시민도 또 뭐 역시 그렇고 그래서 쭉 살면서 인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한 번 살다가 이제 가는데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고 그런 거 역시 어떤 공감, 인간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 이 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올바른 삶이지 않을까. 나보다 아픈 이웃, 나보다 약한 이웃, 여성, 어린이, 노인, 노약자 같은 이런 나보다 낮은 곳, 아픈 곳, 그늘진 곳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인간들의 삶이 지지하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속에서 시민운동 또 뭐 또 문화운동, 교육운동 이런 걸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남들끼리 견결하게 막 앞장서 나를 따라 이렇게 한 스타일이 아니고 늘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고 뭐 이랬던 삶이에요. 여전히 뭐 신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침판처럼 늘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공감과 연민 이런 게 맞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 30여 년 이상 젊었을 때 해왔던 말들, 또 제 말 때문에 이런 그 함께 산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후배 제자들 때문에도 사실은 잘 계속 이 기웃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물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떠날 수는 없다. 그런 것들 사실 제 행동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막 해왔던 말들에 대한 책임, 뭐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겠어요. 좋은 말을. 편집한 강봉 사장이 그 에세이 전체를 관통하는 그걸 제목으로 하자고 해서 이제 뭐 저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남을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웃, 또 다른 이웃 중에서도 나보다 낮은 곳, 그늘진 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게 결국 그 잘 사는 삶,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자세나 태도가 올바른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성인들이 노력을 하고 막 희생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특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한데, 사실은 또 짧은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긴 역사로 보면 어쨌든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한 것이라는 걸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는 진보하고 그 발전한 그런 원동력은 그런 고마운 좋은 훌륭한 분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나보다 못한 이웃, 어떤 가난하고 그늘진고 약하고 병들고 이런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 우리 역사가 이만큼 진보되었고 발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 노력이, 작은 노력이, 우리들의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사회를 앞으로 확 갖다 놓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나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후손들이 보면 그런 나의 노력이 조금 이렇게 녹아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도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도 당장 교육 효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성인이 오늘 갑자기 깨달으면 그때 선생님 이런 말 한마디 했지 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잖아. 우리 역사의 발전도 지금 눈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의미 없지 않다. 내 당대에는 눈을 당연히 못 보지만 역사 긴 전체로 보면 그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의 선택이 맞는 거다. 그래서 변사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 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없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놓치면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나름 젊었을 때부터 30여 년 이상을 뭐 어떤 사회운동을 한다고 노력해 왔는데 그냥 땡기면 다시 돌아가고 땡기면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자식들 또는 손자 세대에서는 또 볼 수 있고 또 그때 못 보면 또 덜 길게 볼 수 있고 같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힘들다고 그거 심심한 잊어버리거나 또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인이라는 건 또 교사라는 건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함께 이야기하고 앞장서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문집을 내면서 쭉 제 30년 그 교정 보고 다시 읽고 막 수십 번을 더 읽었는데 훌륭한 삶은 아니지만 그냥 애는 쓰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해서 시현 선생이 왔다 갔고 뭐 따뜻한 사람이었고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고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해 주면 뭐 고마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